의혹으로 다시 논란에 선 직후였습니다.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의혹 제기 이틀 뒤인 5월 16일 오후 4시 2분 S25 울트라를 중국산 휴대전화인 샤오미의 레드미 노트 14로 교체한 겁니다. 지판사는 이번에도 5분 뒤 다시 기존 기기로 바꿨다가 이틀 뒤인 5월 18일 새벽 5시 19분 샤오미 휴대전화로 최종 교체했습니다. 접대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과 사안을 심의한 감사위원회가 결국 공수처 수사에 최종 결론을 맡겨버린 상황.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동안 핵심 의혹들의 스모킹건이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상한 휴대전화 교체 시점에 대해 지판사는 잘 기억나지 않아 사실관계를 우선 파악해보겠다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앞서 보신 지기현 재판장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직무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인사들이 주축이 된 법원감사위원회는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며 결론을 보류했는데요. 이제 관심은 공수처 수사에서 어떤 내용이 드러날지로 쏠리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민주당은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해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판사가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고 지내고 있다며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직접 해명하자 유흥주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지판사가 동석자 2명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기현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십니까? 사진이 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습니다. 직접 조사에 나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넉 달 만인 최근 감사위원회에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지판사가 후배 변호사 2명과 저녁 자리를 가진 건 지난 2023년 8월 9일. 먼저 횟집에서 저녁을 먹었고 저녁값은 지판사가 냈습니다. 이후 후배 변호사의 제안으로 유흥주점에 갔지만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곳으로 생각하지 못했고 종업원이 오기 전에 지판사는 술을 한두 잔 정도만 마시고 자리를 떴다는 게 윤리감사관실이 파악한 내용입니다. 윤리감사관실은 동석한 변호사들이 맡은 사건을 지판사가 담당한 적이 없어 직무 관련성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외부 인사들이 주축이 된 법원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윤리감사관실의 조사 결과를 심의한 뒤 결론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비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혹을 제보받은 민주당 당직자는 접대 의혹이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수년간 20여 차례 수백만 원이 드는 유흥주점 접대가 있었다고 제보자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였습니다. 제보자로부터 직접 들은 진실이 이러함에도 대법원은 진실을 외면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판사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판단은 공수처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현직 부장판사 3명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서 경찰관까지 출동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재판 절차를 어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데다 변호사에게 회식비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과 법원 직원 1명이 찾은 제주 시내 한 식당. 점심을 먹으면서 일행이 함께 술을 마셨고 식사를 마친 뒤 근처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다들 여러분 오시니까 그냥 막 그런 말 안 하시고 식사하고 마시니까 판사님인지 뭐는지 잘 몰라요. 저녁에는 술도 드시고 하는데. 노래방 업주는 술 냄새가 난다며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부장판사 일행은 나갈 수 없다며 버티자 경찰관까지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부장판사 일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결국 근처 다른 노래방을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판사들은 재판이 없는 날이었지만 엄연히 근무 시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근무 시간에 마셨다는 것은 일단 기강이 그만큼 해이해졌다는 거고 도덕적
이렇게 윤리적 의식이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런 사실을 인지한 법원감사위원회는 품위 유지 위반이라며 경고를 의결하는 데 그쳤습니다. 제주시방 법원 관계자는 해당 회식 자리는 해외 전출이 결정된 법원 직원을 격려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술자리에 참석했던 부장판사 가운데 한 명인 오모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회원 2명을 대석 판사들과 합의 없이 법정 구속하는 등 재판 절차를 어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 특히 변호사에게 회식비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휩싸이는 등 진정이 접수되면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는 조 대법원장과 지귀현 판사 등 핵심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열린 이번 청문회. 하지만 정작 증인석은 명패조차 없는 빈자리뿐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신청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지귀현 부장판사,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핵심 증인들 전부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민주당은 붕어빵엔 붕어가 없듯 붕어빵 청문회가 됐다며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게 지금 증인의 태도입니까? 법원에서 판사들 재판할 때 증인이 안 나올 때 불출석 사유서 안 내고 이렇게 의견서 내면 옳다거니 하고 그거 들어줍니까? 국회는 무시합니까? 법사위 청문회 검은색 근조 리본을 달고 나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청문회 개최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어떤 특정한 국회의원의 근거 없는 주장을 면피해주기 위해 가지고 국회 법사위가 이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정말 상식적인 일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자 여당은 대법원을 상대로 추가 현장 검증을 해야 한다며 다음 달 15일 현장 감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입법부에 의한 내란이라고 규정하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들이 빠진 채 진행된 청문회에서 여당은 사법개혁의 문은 윤석열과 조희대가 스스로 열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청문회에 이어 국정감사로까지 겁박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차 구속 당시 하루 종일 변호인을 접견하고 몰래 반입한 휴대전화까지 쓰면서 이른바 황제 수감 생활을 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교도관 여러 명을 24시간 심부름꾼처럼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확인해봤더니 실제로 교도관 7명이 전담 편성됐던 사실이 드러났고 게다가 이들이 매일 써야 할 근무 일정마저 무려 52일 동안 하나도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구치소에서까지 이어지는 특혜 의혹 단독 보도 공윤선, 고병찬 두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3월 8일까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52일간 서울구치소에서 먹고 자며 3평 독방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출소한 지 한 달 뒤인 지난 4월, 현직 교도관 인증을 받아야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탄핵 후 법무부에서 감사해야 할 일들이란 제목의 글에는 윤 대통령 수감 기간 동안 구치소 측이 교정 보안 직원 7명을 징발해 심부름꾼과 사동 도우미로 부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을 삼부제로 24시간 동안 윤 대통령의 수발을 들도록 지시한 근거가 무엇인지 책임자는 누구인지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출정할 때마다 말끔했던 윤 전 대통령의 모습에 대해선 교도관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외부 미용사 손질 의혹, CCTV 없이 4개의 혼거실, 여러 명이 쓰는 방을 혼자 사용했다는 의혹, 허가받지 않은 차량의 구치소 진입 여부 등 윤 전 대통령 수감 생활 동안 벌어진 7가지 비위 의혹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정당국이 국회 감사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예산도 받지 못할 것이라 당부했습니다. 글이 올라오자 실상은 이것보다 더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고 싶어서 했겠냐. 현직 대통령이니 어쩔 수 없이 했지라는 등의 댓글 80여 개가 이어졌습니다. 댓글 역시 현직 교도관만 쓸 수 있습니다. 해당 의혹을 제보받은 의원실은 곧바로 사실 확인에 나섰지만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실제 교정 보안 직원 7명이 윤 전 대통령 전담으로 편성된 사실은 확인됐는데 52일간 이들의 근무 일지가 단 하루도 작성되지 않았던 겁니다. 교도관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 편지를 배달하고 물을 떠다주는 등의 수발을 들었다는 제보가 있는데 근무 일지가 없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용자들의 동정을 관찰하고 접견이나 법원 출정에 동행하는 교도관들. 그러나 서울구치소 내 편성된 이른바 윤석열 전담팀이 어떤 시간에 무슨 일을 했는지는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교정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넘어 특정인의 심부름을 했다는 의혹을 밝힐 단서인 근무 일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도관 7명으로 구성된 서울구치소 윤석열 전담팀은 가장 고참한 명을 팀장으로 두고 나머지 6명은 2명씩 3교대로 편성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됐을 당시에도 교정당국은 전담팀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근무일지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모든 교도관들은 근무 중 처리한 업무 내용을 교정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수용자가 특이동정을 보이지 않는지, 접견할 때 특이사항은 없었는지 등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언제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라는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전담 교도관팀은 모두 근무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서울구치소 전담팀은 규정과 전례를 어기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록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MBC 취재 결과 이 같은 이례적 결정의 배경에 대통령 경호처에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이틀 뒤 경호처가 서울구치소로 보낸 공문을 재구성했습니다. 경호 대상자의 동정 유출 방지 등 보안 유지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에 수신자는 법무부 보안과장과 서울구치소장 등이 지정됐습니다. 경호처는 언론의 경쟁적 취재로 각종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유출 시 보안 업무 규정에 따라 관련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호처가 처벌 가능성을 거론하며 구치소를 압박한 겁니다. 당시 경호처의 1인자는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김성훈 전 차장이었습니다. 네, 누구 지시로 관저진이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물을 떠다주는 등 잡일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근무일지 미작성 등 부적절한 사실이 확인돼 엄정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 특혜 논란으로 경질된 김현우 당시 서울구치소장과 이른바 윤석열 전담팀 교도관들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2023년 휴가 도중 사적인 파티를 위해 해군 함정을 썼다는 의혹으로도 특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여름 휴가 당시에도 김건희 씨를 뜻하는 V2의 지인 단 한 명을 태우기 위해 해군 수송정이 사용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스스로를 V2 지인으로 소개한 이 탑승객은 해군에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았는데 MBC가 해군의 항박 일지와 내역 등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남 거제시의 작은 섬 저도에는 청해대로 불리는 대통령 별장이 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가 휴가 중이던 지난해 8월 6일 오전 10시 30분 해군 항만수송정 한 대가 저도를 출발해 진해 군항에 도착했습니다. 함정의 항박일지에 기록된 탑승자는 V2 지인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V2는 대통령 부인, 즉 김건희 씨의 지인을 태우기 위해 해군 함정이 동원된 겁니다. 김건희 씨의 휴가에 동행했다. 무슨 이유에선가 먼저 휴가지를 빠져나온 걸로 보입니다. 민간인이 공무 수행과 관련 없이 해군 함정에 탑승하는 건 엄격히 제한되지만 스스로를 V2 지인이라 소개했을 뿐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전 8시 15분 대통령 경호처 소속 7명, 오후 4시 40분
해군 소속 20명이 같은 함정에 한 번에 탄 것과 비교하면 유독 이때만 V2G인 단 한 명을 위해 항만 수송정이 움직였습니다. 여기에 오전 9시 10분과 11시 40분, 또 오후 1시 30분과 35분, 2시 55분엔 항만 수송정 3대가 각각 진해에서 누군가를 태워 저도로 이동했는데 해군은 확인 제한이라고만 적었습니다. 군을 이용할 때는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군을 활용할 수 있는 거. 이게 정말 잘못된 인식이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정작 오후 1시 45분 귀빈정이라 불리는 항무지휘정을 타고 저도를 빠져나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후 김 씨가 윤 전 대통령 없이 부산의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나온 뒤 해군은 군수지원정으로 여러 차례 차량과 물품을 실어 날랐는데 여기엔 골프카트 7대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해군 측은 저도가 특별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유람선 출입이 제한되는 만큼 해군 함정을 지원한 거라면서도 V2 지인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 측도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문제될 만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가 자생한방병원 계열사 건물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빌려준 대가로 윤석열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은 건 아닌지, 또 계열사를 통해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건 아닌지 들여다보는 건데요. 자생한방병원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5층짜리 건물.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 일부 사무실이 있던 곳입니다. 당시 인수위 인사검증팀이 이용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소유주는 주식회사 JSD1, 자생한방병원의 계열사 중 한 곳으로 신모 명예이사장 일가의 가족 기업입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 초기